자, 다음 준비된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는데요. 그리고 영상 뒤에는 뉴스와이드 2부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입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을 올리고자 한다면 그동안 자행해온 연쇄 탄핵, 입법 폭주부터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휘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풍묘 벽면허를 들고 나와 자신을 실용주의자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뉴스와이드 2부는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이 내용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김성태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영주 민주당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최근에 정당 지지율 조사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네. 공통된 점이 보이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입니다. 네. 최근에 이런 상황을 고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 의외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게 꽤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당시에는 이러지 않았다. 네. 지금하고 정당 당시에는 여당의 지지율이 뭐 폭락 상태였고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은 여야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서 당시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왜 이런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뭐 한 두세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형국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최순실 씨 문제, 최수원 씨 문제부터 여러 가지 쭉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체도 또 혹은 이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휩쓸려서 갔다고 하는 데 비해서 최근에는 어쨌든 국민 전체가 계엄에 대한 과정의 어떤 정당성의 문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버티기로 결국에는 자기 계엄의 어떤 정당성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앞에 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정강훈 목사를 비롯해서 극우들이 찬동함으로써 마치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마치 자유통일당인 것처럼 상당히 어떤 이 역주행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렇게 된 배경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 예컨대 계엄의 부분에 대해서도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오죽하면 민주당이 하도 탄핵을 많이 했으니까 그 이유를 한번 보자. 그런 부분도 당신도 원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과연 이 상황이 이렇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당이 그 압도적이지 못한 부분은 지지율이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냐. 선거법 2심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과연 만에 하나 2심에서 좀 1심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는 혹여라도 후보 교체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민주당 지지자, 진보적 지지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고 소위 여당 지지자들은 역으로 보면 그래 우리가 뭐 잘못했어 하는 어떤 오히려 반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박빙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사실은 정권 교체해야 되는 쪽이
높은 것 좀 같습니다. 높게 나와요. 지금 높게 나오지만 누구로 교체냐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형국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성태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2017년과 2025년 정당 지지율의 흐름 모습이 다릅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 당시에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은 예. 그때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으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이런 뭐 탄핵 상황과 사실상 그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짜 직권 남용 그리고 뭐 강요죄 예. 일부 집권하면 뭐 권리 행사 방해 이런 이런 혐의였어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말 정치적으로 당내 그냥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탄핵 정국을 일방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막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지금 당 지도부가 나름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 절차나 또 법률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예. 적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뭐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국민들도 처음에는 이게 12.3 비상계엄 자체가 이게 완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뭐 그런 통치권의 행위로 이렇게 봤지만은 예. 그 기저에 그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도한 입법 권력의 폭거에 대해서도 예. 이것도 국민들이 이제 이참에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지금요 네. 연휴 중에도 그러니까 연휴 전에 사실 조사에서 연휴 중에 이렇게 공개된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요 조기 대선 예. 이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해서 정권 유지를 기대하는가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가 이런 여론조사도 꽤 있는데 오늘도 공개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보겠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대선 결과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그거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정권 유지 위에 여당 후보 당선이 42%, 정권 교체 위에 야당 후보 당선, 그러니까 정권 교체 쪽 기대 51%, 51대 42, 조금 차이가 나네요. 지금 이 모습은요. 이런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결과 어떻게 기대합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 정권 유지 42, 정권 교체 51로 오늘 조사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요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조사 결과 또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양자 대결 가상으로 붙여본 거죠. 이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국갤럽 조사죠. 이재명 46, 오세훈 43. 이거 오차 범위 안에 있군요. 그리고 이재명 45, 홍준표 42. 역시 오차 범위네. 그렇습니다. 접전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재명 47, 김문수 38. 여긴 좀 차이가 납니다. 오차 바뀌죠, 이거. 일단 앞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오차 범위 내 양자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김성태 전 의원님. 예. 정권 교체 여론 아까 높았어요. 그럼 예. 오차 범위 밖에서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조기 대선을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여당의 주요 주자가 그냥 박빙이에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아주 명쾌합니다. 예. 12.3 비상계엄에 따른 그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권 행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지 않은 행위로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정 부분 국민들이 또 판단이 이거는 좀 잘못했다는 그 판단이 높아요.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 인식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권 교체 이런 후보 여론이 조금 앞서는 예.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번 12.3 비상계엄을 접한 국민들이 딱 두 가지 이제 정치적 소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 탄핵은 탄핵 이제 현재 심판 결과를 갖다가 이미 이거는 지켜볼 상황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 그런 작년 12월 3일 그 탄핵 개혁. 비상계엄 예. 발표 이후에 그동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새로운 뭐 집권당인 면모를 갖추고 어떤 국정을 쇄신하고 일신시키는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가지고 정당 지지율이 지금 높아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체제의 민주당 당신들의 그 입법 권력도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기능이 그냥 전부 다 마비돼 버리고 그냥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무지막지한 입법 권력의 힘으로 행정부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끔 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바로 국민들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국민들의 뜻을 가지고 민주당 내 자체적으로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자성이나 반성 그런 성찰의 목소리를 가지고 예.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시도할 동력이 내부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 또 세력도 없고 예. 결론은 국민이 선택한 것은 반대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높여줘 버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율을 높여줌으로써 예. 이재명 대표의 입법 권력의 과도한 폭거 행위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 대통령이 지금 예.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이 되면은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 자체가. 후보들은 지금 더군다나 후보가 여러 명 상대로 예. 가상 대결을 벌리는데 3명이나 비슷하게 나와요. 예. 이것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 조기 대선을 가장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또 있어요. 그 전에 좀 나온 게 있는데 그건 다른 결과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서는요. 이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인데요. 이재명 40일, 오세훈 40일 같아요. 또 이재명 40일, 홍준표 40일 역시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기 이재명 42, 김문수 38.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네. 아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당, 집권 여당이나 여권은 엄청나 더 이상의 위기일 수가 없을 정도 위기 상황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네. 지금 이런 이재명 대표와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과의 가상 양자 대결은 지금 이 조사 방금 소개한 조사 동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다시 탄핵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어떤 경험치가 반영돼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확정 편향이 양 진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영 논리가 강화되면서 여당이 무슨 잘못을 했든 야당이 무슨 잘못을 다시 대선을 하면 51대 49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아까 또 후보들끼리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선판이 가까워지면 더 접전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 구조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예. 지금은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인해서 예. 민주당이 50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죠. 그것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떤 후보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판 전체는 말하자면 여당이 불리한 판인데 막상 대통령 선거는 여당 후보가 또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물 간 구도로 들어가면 그건 다 잊어버리게 돼버리는 상황에 예. 왔다. 그거는 어차피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사실은 그 올바른 방법은 올바른 진화는 아닙니다만은 소위 양자 진영의 진영 논리에 따른 확정 편향 뭐 다른 얘기는 듣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는 쪽이 거의 전체 유권자의 중도 15%를 제외하고는 다 꽉 막혀 있는 상태이고 다만 중간에 10%가 사실은 고민하는데 이번 그 고민은 아까 뭐 김승대 의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잘못했어. 그러나 다음에 대통령이 나올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적었다면 원사이드하게 그 포지션은 10% 이상은 야당 후보에 비해서는 여당 후보에 비해서는 갖고 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갖고 가고 있지 못한다. 비호감도가 그만큼 높아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민주당 내부에서의 집중도, 충성도에 미진함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확인해봤던 한국갤럽의 가상 양자 대결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거기에 여권의 세 번째 인물 여기 보시면요 마지막 맨 밑에 있죠? 김문수. 이재명 47, 김문수 38입니다. 여기는 숫자로 보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어 차이가 나요. 앞에 있는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과는 조금 다른 흐름인데 요 얘기 좀 요거는 김성태 전 의원께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대선 주자 다자 대결 조사가 나오면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제일 앞서지만 그 다음이 김문수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1위로 나와요. 다자 조사에서는요. 근데 지금 양자 조사 이번 결과 나온 거 보면은 다른 주자들이 박빙인 달리 여기는 오차 범인의 차이를 오차 범위 밖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김문수 장관이.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유우파적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이제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기소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구속 기소가 결정된 상황인데 그동안 내란죄 같은 경우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제 불법 체포를 자행했고 또 서울지법 체포 뭐 영장 발부의 문제 그런 영장 쇼핑의 논란 속에서 그러니까 자유우파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켜주고 또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대책 없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보수정당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그런 강한 요청을 했죠. 이런 자유우파적인 어떤 그 목소리가 일정 부분 당내에 깊었습니다. 지지층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이 일어나서 사과 인사를 할 때.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할 때 안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김문수 장관은 그 자리를 앉아서 그냥 그대로 지켰죠. 거기에 대한 그 임팩트가 인식이 엄청 센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판단이 있었지만은 어제 이제 검찰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부터 이제 국민의힘 지층에서도 이제 중도 확장론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김문수 장관은 중도 확장성은 조금 약하다 보시는 겁니까? 뭐 저는 지금 한 2개 YTN하고 지금 현재 갤럽 조사 이 내용만 보면 거의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각 자체는 이제 중도 확장으로.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 결집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의 그 뭐 오랜 동안의 그 지존의 지위는 어떤 경우든 변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중도 무당층의 표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만일 조기 대선이 온다면은 이재명 대표로 당선이 가능할 것이지.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그런 쉽게 응해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우파적인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탄핵에서부터 지켜주고 뭐 이 탄핵도 기각되어야 된다. 또 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의 기소 이 재판에서도 이거는 무죄가 돼야 된다. 이런 강한 입장이 있지만은 이것도 뭐 중도 무당층 입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곰곰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숫자의 의미,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걸 좀 따져봤는데 두 분이 오늘도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여기도 뭔가 물밑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본인의 생각을 글로 좀 밝힙니다. 요즘에 연일 바쁘죠. 여러 가지 생각 밝히는데 오늘도 밝혔어요. 이겁니다. 새해는 지혜롭고 정상적인 정부가 출범해서 뭐 국민들 시름이 좀 덜어졌으면 이런 거 함께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아랫부분이다. 모두가 하나 되는 더 큰 민주당으로 승리하는 해가 돼야 된다. 더 큰 민주당. 그럼 지금은 민주당이 안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지금요. 당연하죠. 앞서서 이 민주당 내 다른 인사들, 대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분들이 목소리를 최근에 좀 내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신뢰 위기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 바로 알기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저도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냉정을 되찾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되고 그건 결국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치권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30일 연휴 마지막 날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다고 예고가 돼 있죠. 이런 모습까지 있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향후에 비명계와 관련해서 민주당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저는 어쨌든 뭐 비명계다 친명계다 이런 참보다는 예. 우선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의 결과, 선거법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사실상 지금 3월 중에 나오는 걸로 잡혀 있는 거죠. 지금? 2월 말 3월 초 정도에서 만약 1심 유죄가 그대로 굳어져서 2심까지 간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선 그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호남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마 이제 후보가 아니라 정세균 의장이라든지 또 호남에 있었던 뭐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호남의 주요한 원로들이 2심 전심으로 이와 같은 정도면 지금 여론조사도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 이재명 후보로 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아직은 후보가 아니고 만약에 도개가 네.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쉽지 않은 거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김승배 의원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헌정의 안에 사실은 그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 목소리는 여야 원로들이 다 있는데 예. 그게 민주당 쪽 원로들이 꽤 그런 목소리가 셉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 안 응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럼 누구냐 예.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 김동연이 될지 김부겸이 될지 김경수가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 사실은 이분들이 저는 주축이 돼서 스스로 뭔가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봐요. 김부겸이 혼자 깃발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김동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김경수 더군다나 어렵다고 보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 문재인이 깃발 든다고 뭐 누구를 하자고 될 상황은 아닌데 호남 내부의 논의가 지금 벌써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만 호남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심에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 내려앉힐 수는 없다. 다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리스크가 크더라도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 예. 다만 그것이 아니고 1심의 결과 거의 굳어졌을 경우에 실제로는 후보를 바꿔야 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자. 이미 논의가 거기까지 진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예.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1월이 다 갔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서서히 그런 내부적인 목소리, 지금 이 각 후보들의 잠재 후보들의 목소리도 스멀스멀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호남이 예. 어떤 후보를 정해가는 과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뭐 소속 정당은 아니고 저 옆에 경쟁 정당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특히 민주당의 비명계 인물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계시는 인물이 있다면 누굽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면은 다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일 조기 대선이 오면은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닌 합리적 대화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민주당 정치인이면은 예. 국민들한테 거부 반응이 훨씬 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정치가 실종된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의 불행을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은 그들의 양진영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행국이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심판과 청산만 남았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청산 이 부분은 법원과 이제 헌재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역시 그동안에 이 2년 8개월 동안의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한 민주당의 대화 타협 실종시킨 그 예. 가격한 야당의 정치 모습은 이것도 국민들이 심판하려고 해요. 이게 역시 법원에서 3월 12일까지 그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신권 배당을 하지 함으로써 예. 사실상 3월 12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은 이건 무리죠. 예.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로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런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잠룡들이 비명계에서 움직인다는 것도 이걸 무리로 비춰질 수 있는데 예. 이게 이 자체가 흐름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보는 한마디로 민심의 방향계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